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새벽 외신으로 미국 민주당 후보인 현직 대통령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즉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그런 반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두 시민혁명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완고한 고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우선 외교 정책을 먼저 살펴보면은 공화당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몰로주의, 즉 고립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국제관계에는 불간섭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으로만 훌륭한 미국을 만들지 자기 나라의 본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조금 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 종식을 하게 되기 쉽고, 중동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발을 빼면서 그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따를 확률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미 전쟁이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외세의 개입이 없으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해서 국제 분쟁은 많이 사그러들고 줄어들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특히 한국 국민들이 주장하기로는 공화당이 매파 혹은 완고한 자유주의라는 완고 혹은 완고에서 느껴지는 강경책, 이런 문제로서 타협이 없고, 더구나 미국 이익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무기를 팔아먹는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공화당 정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고 민주당 정부 때가 약 20%가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국제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국가 간섭주의, 쉽게 말하면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된 자유주의라 주장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국내나 국제관계에 많이 허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분쟁이나 전쟁은 민주당 때 훨씬 많았다는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나 조금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미국 자국 이익 중심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그런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국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공산좌파들이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또 공화당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를 표시하고 있고, 자유우파에서는 거꾸로 공화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혐오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뭐 그런 거는 선호도가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배경이 전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놓습니다. 저 공화당이 국제 분쟁이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면서 무기상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역사적 통계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통상의 문제에 있다 보니까 자국 이익 중심을 조금 더 민주당 정부 바이든 때보다 좀 더 강경하고 완고하게 펼칠 가능성이 있어서 주변국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두 번째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의 특혜를 받으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한 특혜를 더욱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본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에 삶은 소대가리라고 김정은이 불렀던,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로 불렀으니까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별칭으로서 고유명사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소대가리가 친중 정책으로 기울면서 공화당 정부에 낙인이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큰 어려움을 맞이할 거다, 이런 점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라든가 공산좌파들에게 비판을 받았을 만큼 한미일의 동맹관계를 복원시켰고, 또 강력한 친미 드라이브 정책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다시피 한미일이라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말했는데, 한미 관계는 동맹이고 한일 관계는 동맹이 아닌데, 한미 관계가 동맹이고 미국 일본이 동맹이라 해서 한미일 동맹이라 내가 칭한 건데, 한국하고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서 참으로 그 전통적인 아주 동양 고전의 삼국지적으로 봐도 서로 동맹을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일 동맹이라 그래서 한일 동맹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한미일 삼각체제로서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 때의 공약이나 국민에 대한 설득이 어차피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선전하는 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 이익을 지나치게 선전적으로 강조하고 주변국의 부담을 많이 지우려는 이런 정책이나 공약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 정책이나
실천할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능수능란한 외교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은 그 동맹 이상의 친밀감과 역할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친밀도를 더욱 강조하면서 일본의 협조 아래서 대미 통상이나 안보의 문제를 협조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일 정책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대가를 더욱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술사로서 일본과 친해야 하는 거지, 일본에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과 그 설계를 다 빼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외교적인 술사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려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공산자파 혹은 종북자파들의 선동에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로서의 대북 관계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결국에는 국제관계에서의 몰로주의, 고립주의에 따라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핵을 포함해서 한국에게 자기 결정권을 대폭 양보할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 개발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어떠한 규모 정도는 그 제한을 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핵 문제라든가 기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것과 함께 이런 자기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에는 전쟁 위험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 왜냐? 지금 현재 한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로 인해서 한국의 통일 강경파들인 군부나 또는 강경한 보수 세력들에게 전쟁에 대한 유혹을 말릴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에 의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 보자면은 지금 한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총액 13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급은 경제 운용에 있어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가 상승, 팥값 이런 거는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의 후과라 그러잖아요. 후에 일어난 결과인데 그 문재인 정부의 물가 상승의 책임을 총선 때 윤석열 정부가 팥값을 7,000원으로 올렸다 하면서 팔을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그 국민 선동을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가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무제한 살포에 따른 것과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하면서 대출자금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자금의 증가로 그런 화폐가 증가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천한 정책이 한 2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탓을 안 하고 끊임없는 금리 인상과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저금을 하면은 조금 이자라도 더 많이 받으니까 저축이 늘어나고 또 국가 재정을 긴축 재정으로 해서 간신히 지금 안정을 되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때 그 긴축 재정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시점인데 또다시 의회 독재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한다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혼란을 부추겨야만이 한국이 발전을 못하고 북한의 혼란스럽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또다시 지원금 13조 원을 살포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 대한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이자를 작게 받으니까 이자가 높은 한국으로 외국 투자금, 저축 등이 한국으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는데 더구나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은 한국도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의 통상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한국의 원화가 비싸면은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을 12달러를 줘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내국에서도 한국의 국내에서도 금리가 인하되면은 저축하는 돈이 다른 쪽으로 실물 경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화폐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공산자파들이 만들어내 있는 13조 원이 풀리는 데다가 외국 자본이 몰려오든지 저축이 몰리고 한국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저축을 안 하고 실물 경제로 돌아온다면은 국내에 화폐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2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민생 회복에 노력해 왔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또다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13조 원에 이르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어떠한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실천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북두시민행정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차피 올 연말부터 내년에까지는 돈이 엄청나게 풀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금 돈을 풀자고 하는 공산자파들의 지금 주장은 이 나라를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을 민생 파탄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려는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다. 올 연말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은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중심이라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든가 상품들이 미국에 그 수출을 할 때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등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법인 본부로 옮겨가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산좌파, 더불어공산당 등이 재벌들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서 그런 큰 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그룹들은 미국으로 옮겨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간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고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력 중심의 하급적인 생산 공장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기타 등등의 나라 제3국으로 다 옮겨가고 고급 기술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큰 공장들은 미국이라든 선진국으로 다 가버린다고 하면은 한국은 거기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좌파들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과 선전선동에 대해서 선진국답게 세계 10위의 국가답게 냉정하게 국민들이 판단하여서 올바르게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은 수입 등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적인 위기와 기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가답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라의 혼란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위장 평화를 만들어 놓는 공산좌파들의 지금 사회 혼란과 대통령 탄핵, 기타 여러 청문회를 통한 국가 발전의 방해를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었든지 47대 43이라는 한 4%의 차이로 의회의 독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선정과 선동에 속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